안녕하세요. 3천조, 천조, 그리고 14조. 지금 열거한 금액들이 뭘까요? 우리나라 국가의 1년 예산일까요? 아닙니다. 단 며칠 사이 대한민국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들과 맺은 인공지능, 이 AI 동맹의 규모의 금액인데요.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 회담을 통해 구글이나 엔비디아, 브로드컴 같은 세계 최고의 IT 공룡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삼성이나 SK, 네이버와 천문학적인 혈맹을 맺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지금의 이런 협력은 단순한 경제 기사를 넘어 향후 10년을 책임질 대한민국의 중대한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급변하는 AI 시대 미래에 한국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내용의 무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에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입석한 가운데 젠스당 엔비디아 CEO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총수가 모두 이 한자리에 모였죠. 여기서 발표된 세 가지 굵직한 메가딜을 시간순, 기업별로 깔끔하게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의 2천억 달러, 우리 돈 약 292조 원 규모의 전략적 협력이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차세대 메모리 공급 물론 2나노 이하의 최첨단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까지 삼성이 도맡겠다고 발표를 했죠. 두 번째는 SK그룹의 7,500억 달러, 하나 약 1,085조 원 규모의 초거대 AI 인프라 협력인데요. 엔비디아와 5천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에 최대 2기가와트급 AI 팩토리를 짓기로 했죠.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등과도 2,500억 달러 규모의 메모리 공급 및 데이터 협력을 맺었고요. 세 번째로는 어찌 보면 앞선 삼성이나 SK 그룹에 비해 금액 규모는 매우 작지만 가장 주목할 내용일 수 있는데요. 네이버와 엔비디아의 지분 동맹 발표가 이뤄졌죠. 엔비디아가 무려 22년 만에 네이버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0억 달러, 하나 약 1조 5천억 원을 쏘아 올리며 네이버의 3대 주주로 등극했죠. 여기에 글로벌 투자사 브루필드가 90억 달러를 더해 총 하나 14조 6천억 원짜리의 글로벌 AI 팩토리를 구축하기로 했고요. 이번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의 굵직한 투자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발표는 대부분 MOU 발표지만 미국의 빅테크들이 어떤 이유로 한국의 대표 기업들과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걸까요? 그 맥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의 300조 원짜리 딜을 이해하려면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은밀한 지각 변동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AI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의 범용 GPU가 그야말로 천하를 통일한 상태였죠. 비유하자면 세상 모든 길을 달릴 수 있는 엄청나게 비싸고 성능 좋은 슈퍼카를 엔비디아만 독점 판매를 해온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구글이나 메타, 테슬라 같은 빅테크들이 슬슬 불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의 슈퍼카는 비용도 비싸고 자기네 서비스에는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구글이나 메타, 테슬라는 산길을 잘 달리는 맞춤형 오프로드 차량이 필요한데 굳이 비싼 엔비디아의 슈퍼카를 살 필요가 있냐라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빅테크들은 자신들만의 맞춤형 AI 반도체, 이른바 ASIC을 직접 설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이 설계를 도와주는 세계 최고의 페미니스트 기업이 바로 미국의 브로드컴이 있죠. 그런데 브로드컴이 설계도만 있으면 뭐 할까요? 칩을 만들어줄 공장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삼성전자의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뇌에 해당하는 파운드리와 기억을 담당하는 메모리, 그리고 이 둘을 하나로 묶어주는 첨단 패키징을 모두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불리고 있죠. 식당으로 치면 최고급 식재료인 HBM을 직접 재배하고 이 나노라는 최첨단 조리법으로 요리한 뒤 기가 막힌 플레이팅까지 한 번에 끝내주는 원소 턴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손에 꼽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대만의 TSMC와 SK 하이닉스의 공고한 파트너십에 불안한 물량 발주에 목을 매기보다는 삼성전자라는 이 완벽한 파트너와 손을 잡는 게 더욱 낫다라고 판단한 거죠.
TSMC라는 압도적 경쟁자로 인해 만년 적자였던 삼성의 비메모리 사업이 점점 본궤도에 오르고 있음을 알리는 역사적 변고점이 아닐 수 없는데요. 삼성전자와 함께 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SK그룹과 엔비디아의 천조 원대 인프라 동맹 내용이죠. 여러분, AI 시대의 핵심 반도체는 단연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데는 그 누구도 더 이상 이견이 없겠죠.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도로를 어마어마하게 넓혀서 한 번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이 마법 같은 반도체가 없으면 지금의 막대한 생성형 AI 기술들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SK 하이닉스는 이 HBM 시장의 절대 강자로 불리고 있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자신의 슈퍼 GPU인 베라루빈을 만들려면 SK 하이닉스의 HBM4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이런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의 공고는 이미 유명하지만 이번에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AI 팩토리라는 개념이에요. 과거의 데이터 센터가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창구 역할에만 그쳤다면 AI 팩토리는 스스로 학습하고 출원하는 거대한 지능형 공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죠. SK텔레콤이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받아 한국에 2기가와트 규모의 AI 팩토리를 짓겠다라는 추가 발표를 했죠. 이 기가와트면 원자력 발전소 2기가 온전히 뿜어내는 전력망과 맞먹는 엄청난 용량인데요. 이번 SK텔레콤 발표와 함께 SK그룹은 단순히 SK하이닉스라는 단순 반도체 부품을 파는 하청업체를 넘어 엔비디아와 함께 아시아 최대 AI 생산 기지를 직접 구축하고 또 운용하는 거대한 인프라 사업자의 목표까지 함께 보여준 대목이죠. 마지막으로 바로 네이버와 엔비디아의 14조 원짜리 지분 동맹 발표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이 가장 어찌 보면 금액적으로는 삼성이나 SK에 비해 턱없이 작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대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엔비디아가 단순히 칩을 파는 걸 넘어 네이버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4.5%를 진 3대 주주가 되었다라는 거죠. 엔비디아는 왜 한국 시장에 국한되었다고 평가받는 네이버의 3대 주주로 올라서며 단순 협력이 아닌 지분 투자 협력까지 발표했을까요? 바로 네이버가 한국의 소버린 AI, 즉 국가 주권 AI의 핵심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는 서구 열강들이 철도와 항구를 깔아주며 식민지를 지배했듯 지금의 미국 빅테크들은 자신들의 AI 모델을 전 세계의 언어와 데이터로 지배하려고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독주를 막고 AI 주권을 찾기 위해 유럽이나 중동 국가들의 데이터 종속을 막고자 자신들의 독자적인 AI 인프라를 갖기를 그야말로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죠. 네이버는 현재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강력한 자체 거대 언어 모델인 하이퍼클로바 X를 보유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젠상 엔비디아 CEO의 계산은 아마 여기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앞다투어 탈 엔비디아를 외치며 자체 AI 칩을 만들기 바쁘죠.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네이버라는 아주 탄탄한 우군을 곁에 두고 아시아권의 소버린 AI 수요를 자신들의 생태계 안에 꽉 묶어두겠다라는 전략을 세운 거죠. 설령 네이버가 당장 아시아 전체를 장악할 규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국이라는 이 핵심 시장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독보적인 AI 언어 모델을 가진 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국가마다 자체 AI를 가지려면 소버린 AI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그저 반도체만 단순 납품하는 외국 기업으로 남는다면 결국 이 거대한 시장을 언젠가는 통째로 놓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각 나라들의 이 핵심 기업의 주요 주주로 직접 등판하며 각국의 소버린 AI 주권을 확보를 돕는 조력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글로벌 사모펀드인 브루필드가 무려 13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쏟아부기로 결정하며 네이버 입장에서는 수조 원대 막대한 초기 자본금을 들이지 않고도 최첨단 GPU 10만 개가 촘촘히 깔린 1기가와트급 초대형 인프라까지 손에 쥐게 되었죠.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 막대한 글로벌 자본, 그리고 압도적인 인프라를 완벽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라인 이탈로 국내 내수 시장에 고착화된 사업 모델로 연명하던 네이버에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환상적인 딜이 펼쳐진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점과 점들이 연결되어 우리의 개인 투자나 현실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글로벌 AI의 병참 기지가 되었다라는 것 같아요. 반도체 설계, 생산, 메모리, 그리고 데이터 센터 운영까지 하나의 국가 안에서 이런 풀스택을 소화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미국이나 중국 빼고는 거의 한국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는 국내 증권시장뿐만 아니라 전력기기, 냉각 시스템, 전선 등 인프라 관련 후방 산업에도 수백조 원의 엄청난 낙수 효과를 만들어낼 잠재력을 갖고 있죠. 두 번째로는 막대한 에너지 인프라의 재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SK와 네이버가 짓겠다는 AI 팩토리 규모를 합치면 무려 3기가와트가 넘죠. 이는 전력망 확충과 친환경 에너지 확보가 곧 국가 안보이자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앞으로 송전만 특별법이나 원전, SMR 같은 관련 산업들이 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세 번째로는 강력한 지정적 방패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미국 최고의 IT 기업들의 자본 가치비 한국의 데이터 센터에서 마치 인질처럼 묶여 있고 끈끈한 지분 관계로 얽히게 되면 이는 앞으로 그 어떤 군사적 동맹 못지않은 강력한 경제적 또는 안보적 방어막이 되어줄 수 있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은 단순히 기업들의 MOU 계약을 넘어 AI라는 새로운 문명 여명기에서 대한민국이 단순한 탑승객이 아니라 조타수를 지게 되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섣부른 낙관론은 경계해야겠지만 지금 우리 기업들이 확보한 이 압도적인 인프라와 기술력은 향후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가장 든든한 펀더멘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